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외신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한 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 시민들 정말 기쁘게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부터 사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의도 갈 준비를 차근차근 했습니다. 생각보다 춥더라고요. 그런데 여의도까지 걸어갈 때는 제가 추운 줄을 몰랐습니다.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근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 체온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이 있으면 추워도 잘 안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의도까지 걸어갈 때는 추운지 모르고 걸어갔어요. 약간 덥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서 앉아가지고 시위 데모를 하는데 그때부터 춥더라. 오늘 날씨가 추운 날씨였더라고요. 자, 우리 시민들 이 추위를 오늘 찬바람을 이기고 싸웠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큰 성공을 거둬들였습니다. 윤석열 같이 이상한 놈이 저지른 계엄령,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완전히 짓밟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을 외신들도 전 세계에 다 전했는데 외신도 함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대단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외신들은 약간은 냉정하게, 또 어떤 외신들은 약간 치근한 눈빛으로 한국의 경제를 걱정했습니다. 윤석열이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된다면 한국 경제는 작살난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한국은행이나 재경부 공무원들, 고위 관료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공무원들을 공직자 신분이 되다 보니까 정말 드러내놓고 동네방네 떠버리지 못해서 그렇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조용히 가가지고 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윤석열 계속 거기 있으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망해,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특히 제일 비상벨이 많이 울린 데가 환율이었습니다. 환율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10월 달까지 1,300원 하던 환율이 11월, 12월 되면서 1,400원, 1,400원까지 올라왔어요. 순식간에 한 100원 정도가 한 달 사이에 점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1,450원이 흔들리는 상황.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한 그 며칠 사이에 1,400원대 초반이었던 환율이 1,450원까지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 상태로 가면 1,500원 되는 것도 시간 문제였고요. 그리고 1,500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비상이 걸립니다. 당장 우리 기름값이 지금보다 한 30% 오르게 됩니다. 환율이 1,250원 하던 환율이 1,450원, 한 석 달 사이에 200원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석유 수입 가격도 껑충껑충 뜁니다. 그러면 국내에 공급되는 가격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당장 우리는 석유 차 타고 다니니까 걱정해야 되고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려고 그래도 대중교통 요금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겨울이니까 난방비도 오르겠네. 자, 이렇게 되면은 뭐도 오른다? 예. 다른 각종 원자재 가격, 특히 농산물 가격, 우리나라 농산물은 대부분이 수입인데 특히 이 감자, 옥수수, 밀가루, 콩, 요거는 90% 이상 수입이에요. 근데 수입되는 이 식료품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 자영업자들, 식당들 다 가격이 올라가요. 안 그래도 불경기라서 매출이 안 좋은데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더 안 올 거 아니야. 망하는 거지. 지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경제를 아신다는 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윤석열 빨리 쫓아내야 된다라고 막 말씀하고 다니셨대.
해외에 있는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한국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윤석열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한국의 신인도,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폭등하고 이자율이 폭등하면서 한국의 GDP가 최대 마이너스 10%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벌써 지금 마이너스 대 왔어.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입니다. 윤석열 처음에 2.2%, 2.3%, 그 지난 8월 달인가요? 한덕수 새끼 서영교 의원 앞에서 깐족대면서 2.6% 오를 성장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떵떵 쳤어요. 그 개새끼가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쳤는데 그 새끼가 계엄령을 똑바로 막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 경제가 지금 나락으로 갔습니다. 지금 정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가 안 될 걸로 보여요. 엄청 지금 심각합니다. 예. 이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현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걱정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이 딱 탄핵되는 그 순간 전 세계 외신들도 함께 기뻐합니다. 자,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외신들의 모습. 자, 이거는 CNN 보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의 팔러먼트가 vote to impeach president over martial debacle. 예. 한국의 국회가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에 대한 대통령 탄핵을 오늘 투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윤석열을 탄핵했다라는 보도입니다. CNN 보도고요. 이거는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실시간으로 라이브 업데이트 한 줄씩 한 줄씩 기사를 써서 올리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쭉 올려내요. 기자 한 3명 정도가 현장에서 한 줄씩 한 줄씩 기사를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걸 라이브 업데이트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던데, 예. 현장에서 이렇게 기사를 탁탁탁 이렇게 탁탁 올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Martial Law Crisis. 예. 계엄령 위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탄핵했다. 뭐 이런 보도가 뉴욕타임스에서도 나왔습니다. 또 있죠. 가디언지, AP통신, 로이터 하나같이 오늘 한국의 윤석열 탄핵을 주요 뉴스로 보도합니다. 윤석열 어디 가도 앞으로 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예. 김정은만큼 유명한 이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야. 자, 임피치먼트.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임피치먼트가 바로 탄핵입니다. huge crowd 이러니까. 예, 엄청난 군중들이 모였대. 뭐 때문에? 임피치먼트 때문에. 예, 대통령 탄핵 때문에 모였대.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예, 임피치먼트 오브 사우스 코리아즈 프레지던트의 회오리 바람 때문에 와이어와인드, 네, look at the wirewind 이벤트. 네. 네,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이 사건들 이벤트를 보래요. 뭐 때문에? 뭐가 이끌고 온 한국의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끌려온 이 회오리 바람을 보라. 뭐 이런 AP통신의 보도도 있었고요. 로이터의 보도는 좀 더 재밌습니다. 뭐라고? 예, 머셜로 백래시. 머셜로니까 계엄령이죠. 백래시. 예, 역풍입니다. 역풍. 역류, 역풍 이런 뜻이죠. 예. 계엄령 역풍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윤석열이가 날아갔다는 겁니다. 분노한 생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피치드. 예. 윤석열이 탄핵당했다. 뭐라고? 분노한 생존자. 윤석열이가 그 계엄령 선포하고 뭐 이 과정에서 보면 되게 격앙되어 있는 모습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한 생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여튼 뭐 로이터, AP, 가디언 등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보도를 합니다. 특히 이 로이터의 보도가 재밌는 것인데요. 예, 역풍, 계엄령 역풍이 윤석열을 탄핵시켰다. 뭐 이런 보도였습니다. 일부 보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결국 윤석열이 한국 국민한테 굴복했다. 뭐 이런 내용도 등장합니다. 자, 이 사진 장면 한번 잘 보시겠어요? 이 장면은요, 로이터하고요, 뉴욕타임즈에서 동시에 보도한 장면인데, 이게 그냥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탄핵되는 그 장면이죠. 예. 탄핵되는 이 장면을 여기서 로이터하고 뉴욕타임스에서 동시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들. 네. 다들 참 이 표정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예. 다들 여기 보면은 와 하면서 네. 네,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AP, 로이터, 그다음에 가디언, 뉴욕 타임즈 등에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이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각 언론들은 앞으로 한국의 이 탄핵 심판 제도는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쳐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번까지 총 3번의 이 탄핵 심리를 했고, 한 번은 기각, 한 번은 인용,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외신에서는 이렇게도 보도합니다. 결국 시민들의 저항이 윤석열을 꺾는 데 성공했다 라고 보도를 하면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반응도 내놔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아있는데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외신이 걱정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죠. 외신들도 보기에 한국의 사법부가 상당히 수구 적폐 쪽이고, 그래서 뜻밖의 시민들의 이 생각과는 다르게, 시민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윤석열을 구해주는 그런 백기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은근히 또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좀 닮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거나 외신이 느끼는 거나 비슷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해외 언론의 분위기는 일단 한국이 민주주의를 시민의 힘으로 지키는 데 성공했다라는 데 큰 평가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이 정말 그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부터 중요한 여정을 가야 한다. 뭐 이런 반응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그런 사설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탄핵 소추를 얻어내는 것도 힘들었는데, 외신들이 보기에는 탄핵 소추보다도 앞으로 헌법재판소 이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승리에 기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신들은 제3자의 시각이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는,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중요한 승리를 우리가 거둬 올린 거는 분명한데요. 이제부터 또 중요한 고비가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의도에 갔다면 앞으로는 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종로에 우리가 또 집결해서 시위를 벌일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벼락님께서
대통령 탄핵은 국민 투표로 해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헌법재판소나 국회가 기소 같은 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시민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이 뽑은 대통령이면 파면을 시키는 것도 시민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만약에 탄핵 투표를 시민이 했다면 윤석열 그냥 끝장인데, 그치? 아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